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신교육연구소TV의 임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똥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갑자기 생뚱맞게 똥침 얘기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낯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똥침을 사례로 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신체를 접촉하면, 그러니까 쓱 만지거나 스치면 다 성추행이다, 요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스친다고 해가지고 막 징역 1년씩 나오는 성추행? 그거 여러분 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범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성립되고 막 그냥 막 처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잘 알고 전문가와 함께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성추행이 뭐냐? 자, 이거를 제가 똥침 판결을 통해서, 똥침 판결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한 60대 그 성인이 어린 친구, 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놀이터에 있는, 그러니까 놀이시설 같은 이제 그 공간이었죠. 그 공간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막 뛰어놀고, 막 까르르 하고, 재밌어! 막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장난을 좀 했나봐요. 그랬더니 이 60대 이 성인이, 가해자가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이 자식 왜 이렇게 물장난 쳐? 여러 사람 피해주고 시끄럽고 말이야. 너 민폐 끼치지 마. 이리 와. 하지 마. 하면서 똥침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가해자를, 이 성인을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제지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분 체포되어 가요. 현행범으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한 거죠. 재판을 해서 1심, 2심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1심에서요, 이분이 처음에 무죄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 이것이 다시 2심으로 3심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중형이 선고됩니다. 이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징역 2년 6개월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징역 2년 6개월. 물론 이제 집행유예 3년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똥침 한 방에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이거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냐. 우선 성추행이 성립되려면요, 지금 물론 굳이 꼭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2019년 10월 이후에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판사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몸을 스치는 것이 중요한 게, 스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경험, 느낌, 이런 것도 받아들임,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어떤 위력이 행사된다거나, 어떤 위협이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폭행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계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그냥 이렇게 스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되었을 때, 위력 또는 위계, 위협에 의해서, 폭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을 성추행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어때요? 60대 성인이 어른이라는 어떤 벌써 그 권위와 그 다음에 벌써 위력의 차이, 뭐 체격의 차이, 사회적인 어떤 느낌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 또는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차이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 친구의 그 학문의 신체 일부에 똥침이라는 행위를 했죠. 그러면서 일종의 폭행 행위, 그리고 신체 접촉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친구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이분이 아동에 대해서 성추행, 강제로 추행행위를 한 것이죠.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던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집에서 어때요? 조카들이나 뭐 애기들 이쁘다고 막 데려가서 막 뽀뽀하고 막 성기 꼬집고, 특히 막 땡땡하고 고추 만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뽀뽀 안 하면 뭐 용돈 없다, 길 막고 막 안 놔주고 막 강제로 막 부비부비하고,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행동들 모두 어떤 성적인 추행이나 또는 이 친구 피해 어린이에게는 이 어린이 입장에서는 대단한 어떤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이제 지금 변화된 이 시대에 걸맞는 어떤 판단 기준 또는 판단의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엔 다 했어요. 저도 그렇고 다 어릴 때 그런 피해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카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이쁜 아이들 뭐 어떤 회사든 교회든 뭐 어디든 좋아요. 이 아이들이 이쁘다고 해서 내가 막 끌어오고 막 잡아당기고 막 만지고 뽀뽀하고 똥침하고 막 성기 꼬집고 이런 거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함께 기억하시면서, 성추행은 성적인 굴욕감이 모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에 위력이나 위계 또는 위협이나 폭행 등이 가미될 때 성립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즘은 이제 이걸 좀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이게 없어도 충분히 이제 추행이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적어도 지금 2020년 현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니까요. 양쪽의 개념을 모두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성추행, 똥침 판결을 통해서 성추행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추행이 뭔지만 개념 정리가 딱 되어도 벌써 사건 처리하고, 또는 얼마나 이 사건을 중대하게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성추행의 개념, 그냥 말하는 게 다 많은 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